네, 이번엔 배움의 기쁨이 있고 결실의 보람이 있고 그리고 나눔의 행복까지 있는 뜻깊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힌 실력들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전시회를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특별함이 더한다고 하네요. 함께 가보시죠. 원주 역사박물관입니다. 유서 깊은 원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죠. 슬기 씨 뭐예요? 제가 문화생활을 즐기는 여자잖아요. 지금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전시회에서 작품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 전시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특별한 멋과 한국의 미가 있는 전시회에 함께 하시죠. 얼마 전 원주 역사박물관에선 전통공예 문화교실 작품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수강생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 우리 원주 역사박물관 전통공예 문화교실 수강생들, 7개 광대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전시입니다. 먼저 한국 전통 매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놀이개와 돌띠와 같은 전통 장신구와 그 외 열쇠패와 주머니 등 생활용품들을 선보여 전통 매듭의 기법 양식과 응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용품에 쓰인 매듭 장식의 작품성이 돋보입니다. 바늘과 색실에 오롯이 혼을 불어넣는다는 자수예술, 가위집과 수저집 등 생활소품에 자신들만의 섬세하고 풍부한 색감들로 채웠는데요. 화려하고 고운 색실로 그림과 무늬를 수놓음으로써 그림보다 훨씬 화려하고 입체적인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작품이요, 선생님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수강생들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벽하고 멋스럽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강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통 자수와 전통 매듭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수는 실과 바늘로 원단 위에 그리는 그림과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의 그런 기법을 먼저 배운 후에 그려진 도안 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색실로 가지고 아름답게 수를 놓는 그런 방식을 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듭 같은 경우에는 한 올, 또한 두 올, 그 다음에 세 가닥, 여러 가닥을 가지고 맺고 짜고 엮고 하는 것이 매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듭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기법을 먼저 저희가 만든 후에 또 작품에 접목해서 또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공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 작품명에 장일순 난초문이라고 써여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 그림을 장일순 선생님의 그림을 접목시킨 건가요? 네, 저희가 12기법의 자수를 배운 후에 평수와 자련수 기법을 가지고 장일순 난초의 무늬를 자수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글도 저희가 평수로 기법을 이용해서 자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주의 역사에 근간이 되어 있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과 또한 저희가 김봉영 선생님의 그런 도안을 가지고 원주만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자수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도 역사의 문화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자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화의 편안한 매력을 느껴볼까요? 한국화만의 신비로운 자연 색감으로 서원의 본질을 그대로 살렸는데요. 한 획 한 획 정교하고도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이 인상적입니다. 마치 그 풍경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두 분이서 여기서 한참 동안을 이 그림을 감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그림의 매력에 푹 빠지셨나 봐요. 사실은 제가 그렸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그림을 여기 어머님이 직접 그리신 거라고요? 네. 어머머머, 아니 진짜 제가요 아까부터 전시회 둘러보면서 너무 운치기 잘 그렸다고 생각한 그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영감을 받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장가게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림이 너무 좋아서 책자를 보고 그렸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많아요. 글쎄요. 지금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장가게를 다녀온 분의 눈으로 그린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 이번 전통궁예 문화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좋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림을 하니까 정서적으로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급한 성격도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살림하는데도 이제 급한 거는 조금 더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통궁예 문화교실에서 장수하는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화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니, 한국화를 강의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인기를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 강의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기초로 사군자를 이제 수묵화로 그리는데 매난국 쪽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화조도 들어가고 산수화도 들어가고 그러고 있죠. 이 그림을 하면은 정신 이 수양에도 좋고 이 여러분들이 마음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생활하는 데 가서 일상생활에서 잘 지내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우리 취미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죠.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 친숙한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인의 마음을 담은 그림, 민화. 소박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네 삶과 해학, 그리고 철학을 담아온 질박한 민화의 가치와 숨결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자, 민화는 한국화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민화 수업에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역사박물관이 집하고 가까이 있어서 여기를 자주 오다 보니까 민화 수업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쭉 민화 수업을 듣다 보면서 민화의 매력이 무엇인지 진정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소재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색감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민화가 되게 쉬운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민화가 굉장히 섬세한 그림이고 또 화려한 그림이고 되게 매력이 있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리고 민화를 그리면서 되게 정서적으로도 안정감도 생기고 집중력도 좋아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전통공예 문화교실은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공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을 하시고 문의를 하시는데 그 전통 공예를 배우는데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거를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작년에 전국 규모의 그 대회에서 그 많은 입상을 하셔가지고 그 자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그 전통 공예 발전에 열심히 임하시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전통 문화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오랜 전통을 이어 다음 세대로 전달하려는 아름다운 노력들을 확인하는 자리. 그 노력과 정성이 깃든 작품들을 감상하며 전통 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우수성을 함께 느껴봅니다. 아니 자녀분들과 이렇게 보기 좋게 전시회를 관람하러 오셨는데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방학 맞아서 시립박물관 관람 왔다가 애들하고 옆에 전시회 하는 것 같아서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수강생들이 하신 거 보니까 작품 수준들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오늘 처음 와서 봤는데 되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자수들 작품이 되게 멋졌고요. 저도 저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한번 저런 복주머니나 다른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거 자수하는 거 되게 열심히 하도록 할 거예요. 작품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배우고 싶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은 역시 참 아름답구나, 고상한 아름다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한복은 색감이 워낙 알록달록하고 예뻐서 안 되겠어요. 저도 이번 설에는 꼭 한복을 입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요, 인테리어 효과로서도 매력 만점일 것 같아요.
한국의 색, 오방색과 녹이홍상에 단아하면서도 화사한 한복의 멋. 은은한 색과 그 온전함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한복 본연의 멋을 살려내고 있었는데요. 이번 전통문화교실 작품 전시회가 더욱 특별한 이유, 바로 전시회와 더불어 수강생들의 재능 기부로 준비한 바자회 때문입니다. 머리띠를 해주려고 샀고요. 이 귀금이 불이웃돕기로 쓰인다고 해서 여러모로 도움도 되고 애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학이라 전시회 구경하니까 전통이라는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적인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 수강생들의 작품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기부 문화를 통해 좀 더 나눔의 문화가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교실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근데 또 수요는 있고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앞으로 꾸준히 우리 전통적인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을 되살리고 전승하고 보급하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 역량도 기르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또 참여를 계속 유도해 나갈 겁니다. 결실의 기쁨, 나눔의 행복. 전통공예 문화교실에서 함께해요. 우리네 그림 민화와 한국화, 정성을 쏟아 한 땀 한 땀 수놓은 자수 작품들, 그리고 전통 한복까지. 그 외 모든 작품 속에 수강생들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사랑까지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한 작품 나눔 바자회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요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많아지면서 전통공예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이 전통공예 문화교실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통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예고 전해드립니다. 요즘이 제철인 겨울바다의 맛, 대게잡이에 나섰습니다. 갓 잡아 올린 대게로 만든 대게찜에 입맛 사로잡는 건강식 삼척대게의 모든 것 화면에 담았습니다. 장애라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실습을 하며 커피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김현규 군을 소개합니다. 느린 가락 속에 풍류와 멋을 담은 우리의 소리, 시조창.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아쉽게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시조창의 맥을 이어가는 강릉의 시조명창 엄장섭옹을 만나봅니다. 겨울 축제로 들썩이는 화천에서 또 다른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화천 사내면의 포스트 이기자 페스티벌과 주민들이 함께 열어가는 동심 산속랜드 축제까지 그 훈훈한 현장을 담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우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울고 싶을 때 우는 것이 건강에는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특히 자극에 따른 눈물이나 생리적 눈물보다는 감정을 담은 정서적 눈물이 효과가 있는데요. 기쁘거나 슬플 때 나오는 정서적 눈물에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섞여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카테콜라민이 몸 안에 쌓이면 소화기 지화는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근경색과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전문가는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은 잘 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데요. 물론 울 일이 많이 생겨선 안 되겠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굳이 참지 말고 표현하고 툭툭 털어버리는 것도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 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